자, 그다음 계약서 특약사항 중에서 중간에 적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수적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 그럼 여기에 샘플을 여러 가지 샘플로 해놨으니까 이거를 응용하셔가지고 해당 사항에 맞게 응용하셔가지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필수 기록 내용입니다. 특약사항. 자, 임차인의 인허가 등록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인가 허가 등록사항, 사업자 등록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민원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민원 발생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간판을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술집을 들어간다, 뭐 나이트클럽 들어간다, 아니면은 어떤 그 광고회사인데 광고탑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거리는데 옆에서 고발이 들어갔다, 눈이 부셔 잠을 못 자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조금 음식점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위에 아파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문을 못 열겠다, 아니 한풍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 애견샵이 들어왔는데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우리 애가 잠을 못 자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는 민원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본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이를 불가함을 이유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임대인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이 사업자 등록이나 인허가가 안 났을 때는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특히 가계약금 넣을 때 있잖아요. 가계약금 넣을 때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안 하고 반환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임차인이 본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 각종 기반시설,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통신 등의 정설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하며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등 용도 변경 인허가 등록 신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임차인 책임하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하며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자, 원상복구를 만일에 넣었을 때 원상복구를 하되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좀 더 종합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특약사항을 아무 때나 잡아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이러면은 앞에 판매점을 했는데, 의류 판매점을 했는데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판매점하고 똑같이 판매점 하는데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이런 거 해당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넣으시면은 조금 요거는 좀 계약서 잘못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특약사항을 골라서 넣으셔야지 아무거나 막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용도 변경, 시설물 설치 등과 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에 관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은 임차인 책임과 부담하에 조사하여 계약하며 용도 변경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임차인 책임하에 임차인이 부담해서 계약하며 임대인은 행정 절차에 관하여 협조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 회복한다. 근데 이 퇴거 시 원상 회복한다라고 이 말 적고 꼭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이 말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약상에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 회복한다 이 말 적잖아요. 그냥 원상 회복한다 이렇게만 해놓으시면은 나갈 때 누더 철거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필요로 한데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하고 있던 상가인데 들어오는 쪽이 학원이에요. 칸막이 돼 있고 이 시설 때문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 철거하고 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 50평 정도 기준하면 다시 기본 세팅하는데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위에 전기하고 바닥하고 칸막이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남짓 들어가거든요. 50평 정도 기준했을 때. 그러면 그게 좋아서 들어오는 걸 했는데 권리금 또 그래서 퇴약상에 퇴거시 원상회복한다라고 해놨잖아요. 다 원상회복하고 나갈게 계약서대로. 니 맨날 법 이야기하고 계약서 이야기하고 뭐 맨날 법대로 이야기하면서 월세도 하나도 안 깎아주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간 그런 임차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놓으면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누도 철거하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상회복한다. 단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철거 비용을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산을 잡아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철거 비용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임차인에 나가는 임차인 들어오는 임차인이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경성대에 있는 상가 하나가 나가는 임차인이 영어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나갈 때 굉장히 억한 심정에 안 좋게 나갔어요. 인테리어를 정말 멋있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근데 들어오는 쪽도 학원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완전 유도 철거를 하고 나가버리니까 몇 년 동안 새가 안 놓였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거 공사하는데 바닥, 전기 등등 기본적인 공사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3천만 원.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바로 임대 계약했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하는데 이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고 이 철거 비용 있죠. 철거 비용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철거를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보태 주시는 게 좋아요. 비용을 보태 주시면 그럼 어차피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하는데 하면서 철거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비용이 그렇죠. 자, 그 다음 특약상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영업 개설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은 임대인은 동의하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용도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계약 종료 시 기존 용도로의 변경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자, 용도 변경을 했는데 기존의 용도가 있었겠죠. 변경하기 전. 이 용도 변경도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일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상가에다가 공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은데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하고 기존 용도로 변경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 계약서대로 할게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거라든지 기존 용도로의 변경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이 말을 꼭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새 놓으실 때도 건물주 입장에서 특약상의 부동산에서 이런 말 빠뜨리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안 적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라고 적어주세요 라고. 예. 그러면은 이제 구두상으로 협의해 가지고 철거 비용 견적을 대충 내서 대충 내 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필요해서 직접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그 철거 비용도 조금 협의해서 조금 임대인이 좀 적게 받으면 나가는 임차인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철거 비용 지원이 되거든요. 철거 비용 지원이 돼요. 코로나 오고 나서 업을 그만두고 나가는. 예, 그래서 철거 회사에 돈을 바로 주거든요. 그럼 그 비용만큼은 좀 협의해서 빼줘야 되겠죠.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면 300만 원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지원이 되면 자기는 70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300만 원 지원 받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만큼은 좀 협의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인허가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불법 건축물 문제는 임차인 책임으로 미리 조사하여 간청에 알아보고 계약한다. 요거는 가계약금 넣기 전에 벌써 조사해야 되죠. 가계약금 넣기 전에. 부동산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 안 나오죠. 네.
한 번은 저희 지금 수업 받고 있는 분 중에서 부동산 사무실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건축 연도를 떼보니까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이에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1930 몇 년인가 이래요. 그럼 거의 90년 됐잖아요. 90년. 그럼 불법 건축물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것도 동네 메가마트 근처에 상권 좋은 곳인데 상권 좋은 곳에 산 건데 예, 건축 연도를 떼보니까 1930 몇 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불법 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하시더라도 계약금 넣기 전에 가격금 넣기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눴죠. 그래서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것들은 거의 다 불법 건축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 한 4, 50년 넘었잖아요. 그럼 거의 다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특약.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면서 계약 시 알리지 않은 불법, 위법 건축물로 임차인이나 건축사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주는 아는 거죠. 건물주는 알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알면서 계약 시 알리지 않은 불법, 위법 건축물로 용도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진다. 네, 이 문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특약사항 중에서 용도 변경 임대인 동의하는데 하수도 의인자 부담금 등 용도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는 음식점 주기 싫어. 한 150평인데 의류 판매장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음식점 주면은 냄새도 나고 건물도 베리고 고깃집 한다는데 싫다고 했는데 굳이 달라고 해놓고 하수도 의인자 부담금이 5천만 원 나온 거예요. 하수도 의인자 부담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 근데 이렇게 특약상에 안 적었단 말이에요. 임차인 뭐라고 하겠어요? 절반만 좀 보태주시죠. 절반은 2,500만 원 제가 댈게요. 그럼 임대인이 2,500만 원 부담해서 하고 싶겠어요? 임차인 네가 음식점 하겠다고 나는 음식점 주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월세 안 밀리고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부탁해가지고 준 거 아니냐. 네 필요에 의한 용도 변경인데 왜 내보고 돈을 내달라고 하느냐. 그럼 임차인은 하수도 의인자 부담금 해서 요거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음식점 주시더라도 그러면은 처음에 건물 신축할 때 하수도 의인자 부담금 들어가죠. 처음에 건물 신축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증축하든 대수선하든 리모델링하든 용도 변경이 되면 또 필요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임대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나는 이제 음식점 안 줄 거다. 니한테 모르고 음식점 줬는데 음식점 안 줄 거다. 벌써부터 지금 문제 생기는데 나는 깔끔한 인테리어 깔끔하게 돼 있는 막 냄새 안 풍기는 판매점이라도 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집을 준다든지 파리바게트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지. 빵 냄새 나는 거 좋은데 뭐 곰탕 끓이는 곰탕 냄새 나고 이런 냄새 나는 싫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럼 중간에 부동산에서 이거 체크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 말라 죽죠. 잠도 못 자요. 전화 오면 경기 일어나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갑자기 없던 5천만 원이 하수도 의인자 부담금 튀어나왔어요. 돈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약사항을 잘 적어놨으면 받을 수 있죠. 근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받기 어렵다는 거죠. 법적인 청구를 하게 되면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도 변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약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샘플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응용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약.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렌트 프리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며칠로 몇 개월로 하기로 하며 매달 며칠을 월세 기산일로 하기로 하고
월세와 부가세는 선불로 며칠에 지급한다. 선불로 며칠에 매월 며칠에 지급한다.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좋겠죠. 단 관리비 및 전기세 등의 공과금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아니면 잔금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게 기본 세팅되는 문구인데 이 문구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 시작한다고요? 보증금 모두 납부하고 나서. 근데 옛날에는 보증금 전부 납부 안 하고 공사를 했는데 임차인이 손 들고 나가버렸어요. 공사하다가 문제돼가지고. 근데 원상복구를 안 해. 근데 보증금 받아놓은 건 얼마 안 돼. 이런 사고가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한 후에 공사 시작한다. 이 말을 꼭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트프리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공사 시작일로부터 보증금 잔금 납부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며칠로 몇 개월로 하기로 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세 기산일을 매달 며칠로 한다. 이 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만일에 월세 기산일을 매달 며칠로 하기로 했지만 내가 좀 빨리 오픈할 때는 요거는 월세 청구하지 않는 걸로 해서 서로 배려해 주는 걸로 구두상으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늦게 하면은 당연하게 월세 기산일부터 월세를 줘야 되겠죠. 근데 빨리 했을 때 문제인 거죠. 근데 빨리 할 때 한 달씩, 두 달씩 빨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월세 기산일 날짜를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선불로 지급한다. 자, 선불이란 말이 없으면 법에 의해서 후불로 되는 거예요. 선불이란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 해석은 후불이에요. 법 해석은. 그런데 상가는 보통 월세를 선불로 받거든요. 그래서 선불, 후불 표시해 주시고 부가세 별도로 한다 이런 말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등 공과금, 공사하면 전기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공사 시작일로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말 특약상으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특약, 임차인은 월 임차료 금 매달 전과 관리비를 매월 며칠 선불 표시해놨죠.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 표시해놨죠. 잔금 후 몇 개월간 무상 임대 기간으로 하며 임대료 기산일은 몇 년 매달 며칠로 한다. 위의 내용을 또 다르게 조금 표현해서 적어놨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심플하게 좋죠. 임차인은 월 임차료 금 700만 원 전과 관리비 얼마를 매월 25일 날 선불로 지불한다. 부가세는 별도이고 잔금 후에 2개월간은 무상 임대 기간으로 하며 임대료 기산일은 2022년 9월 25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본 샘플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다 들어가야 돼요. 선불, 후불 표시해 줘야 되고 부가세 별도 표시해 줘야 되고 월세 기산일은 며칠로 하는지 표시해 줘야 되고 근데 월세 기산일을 표시 안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그냥 렌트프리 기간만 적고 월세 기산일 표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트프리 기간 적고 자, 그 다음에 월정 임차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1할의 지체 상금을 가산하여 월 5%로 가산한다고 해놨죠. 납부한다. 자, 네 월세 연체하면은 계산해가지고 가산금 매기겠다. 이 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적어 놓으시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연 5% 이내 월 차임을 자동 인상할 수 있다. 이 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어 놓으시면 좋죠. 임차인의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하여 잔금일로부터 며칠 동안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단 관리비는 잔금일부터 공사 개시일부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금 잔금 납부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렌트프리 기간은 몇 년 매달 며칠까지로 하고 월세 기산일은 몇 년 매달 며칠부터 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 시작하기로 하고 공사 시작일로부터의 전기세 등 공과금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월세와 부가세는 선불로 지급한다. 여러 가지 지금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계약서에 적었던 문구를 이렇게 하나씩 빼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적용해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나와서 적으려고 하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 별도 안 적었네. 선불 후불 안 적었네. 월세 기산일 모르고 안 적었네. 렌트 프리 기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증금 전부 납부하고 나서 공사 시작하기로 한 거 안 적었네. 그 다음 공사 시작하는 날부터 관리비나 공과금, 전기세 이런 거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거 빠뜨렸네. 이거 빠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를. 그래서 지금 방금 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는 특약사항이에요. 반드시 상가임대 계약하실 때. 자,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내부시설 공사를 위한 기간 며칠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사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임차료가 부과된다. 이때 관리비는 공사 개시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하며 공사 기간 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는 임차인은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자, 설명 보시면 임차인 공사 기간 중에 계약 해제로 원상복구 문제 발생 시는 임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 시작하는 특약에 따라 임차 보증금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이 모두 안 될 시에는 추가로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을 다 받아놨으면은 어떻게 거기서 공제하면 되겠죠. 근데 공사 기간 중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공사 기간 중에 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허가에 문제가 생겨서 인허가 안 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허가 등록이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저한테 수업받은 학생 중에 한 분이 응집정을 그 감자탕집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거의 한 300평 넘게 실평수를. 그러면 그 공사 비용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억 단위로 들어가겠죠. 근데 인허가가 안 나는 건물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공사하다가 어떻게 돼요? 공사 계속할 수 없잖아요. 인테리어 공사 몇 억이 들어가는데 공사하다가 중단돼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요 또 다른 특약 사항으로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된 누수, 균열 등의 건물의 하자, 기타 영업에 필요한 수리는 자,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된 누수, 균열이죠. 예, 이런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 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본 계약 목적물의 하자, 누수 등 없는 상태임을 임차인은 확인하고 계약하며 계약 현재 누수가 하자가 없는 상태임을 임차인은 확인하고 계약하며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향후 발생되는 하자, 누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즉시 수리해 주기로 하며 계약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중개한 부동산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의 용도에 맞게 설계 변경하고 임대인은 동의 협조하며 모든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진다? 임차인이 진다. 그럼 이 말 안에 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든 뭐 직통계단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정화조 문제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겠죠. 예. 비용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임차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안 적어 놓으시면은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나올 경우에 비용이 자기 그는 임차 보증금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용도 변경하는 데 따른 비용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부동산 붙잡고 늘어지고 임대인 붙잡고 늘어지고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거든요. 경비를 좀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특약상에 필수적으로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